2021년도 10월 10일에 이혼 신고를 마친 부부가 있어요. 한쪽이 2023년 10월 10일경, 즉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이혼 신고 마친 날 기준으로 딱 정확히 2년 된 날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오후 8시에 제출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라면 재산분할 청구권, 이거 제척기간 2년이다. 이혼하고 2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시기를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재산분할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판사님이 실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를 안 해주세요. 제척기간이라는 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이거든요. 아니 변호사님, 보통 채권은 소멸시 후 10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짧아요? 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채권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조금 다른 제도인데요. 제척기간은 보통 형성권이라고 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여금 채권이라고 하면 이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권리거든요. 만약 이혼한 부부 사이에 한쪽이 재산분할 해줘 했는데 다른 한쪽이 재산분할 안 해주고 있는, 즉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했는데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뭔가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2년 이내 빨리 소제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2년 이내에 소를 꼭 제기해야 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2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해요. 다들 하시는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영상 준비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2년 내에 청구는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내려서 재산분할 못 받은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2021년도 10월 10일에 이혼 신고를 마친 부부가 있어요. 협의 이혼할 때 따로 재산분할 협의를 안 했습니다. 한쪽이 2023년 10월 10일경, 즉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이혼 신고 마친 날 기준으로 딱 정확히 2년 된 날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12시 되기 4시간 전 오후 8시에 제출한 거예요. 원고가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4억 5천만 원 청구하고요. 그 근거가 되는 청구 원인에는 정확한 피고의 재산 규모에 관해서는 추후 재산 명시 명령 사실조회를 통해서 산출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산출 내역과 근거는 전혀 적지 않았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소장의 재산분할은 일단 1억 원 청구한다고 하고요. 이후 재산이 드러난 후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든요. 이 사건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이 이 사건 제척기간 안 지켜진 거라 판단했습니다.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원피고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분 확인할 수 있는 계략적인 사항, 예컨대 땡땡 동에 있는 상가 건물, 땡땡은행 예금 채권 이런 것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그냥 일단 4억 5천만 원 청구합니다 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직전에 아무런 계산 근거도 없이 임의의 재산분할금 액수만을 기재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 도과 후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기간 진행의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제척기간을 둔 목적이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건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각하해버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내가 재산분할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내가 3억 원을 받아야 해요. 그럼 그 근거가 뭔지, 예를 들어 피고명의 아파트 시세가 6억 원이에요. 그리고 담보대출금은 2억 원이 있습니다. 또 예금채권, 보험 등 추가로 2억 원이 있어서요. 순재산이 6억입니다. 그래서 절반인 3억 원 제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면 어떡하죠? 자,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결론인데요. 꼭 기억하세요. 우선 제척기간을 앞 사례와 같이 도과가 되기 직전 4시간 전에 제출하지 말고 빨리빨리 제기하시고요. 둘째, 제기하실 때 심판 청구서에 피고의 재산 은닉과 방해 등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몰라서 기재하지 못한다라는 사정을 적으시는 겁니다. 셋째, 심판 청구서 접수하자마자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재빨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 증거 신청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2년의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제척 기간은 우습게 여기지 않고요.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심판 청구서에 되도록 자세하게 넣고요. 이후 재산 조회 절차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 시 제척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고 인터넷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정보니까 꼭 기억하시고 소중한 권리를 인정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